차 짱 좋아. 너무 좋은 차를 걸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는 지금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2일차입니다. 어제 도착해서 완전히 하루를 푹 쉬고 오늘은 장 보고 이제 브라이스 캐년으로 바로 출발해 보려고 해요. 차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라스베가스에서 시작해서 캐년 투어를 쭉 도는 것 같은데 저희는 유타주에 있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밑으로 이렇게 캐년 돌고 옐로스톤까지 가야 해서 위로 이렇게 또 돌 예정입니다. 놀이동산 들어가는 것 같아. 와우, 뭐야? 저희 숙소에 도착했어요. 영차! 아 진짜 왜 저래. 어우 시원해. 와 대박 시원해. 에어컨 센스. 에어컨을 아주 그냥 빵빵 틀어 놓으셨습니다. 혜지야, 우리 여기서부터 눈 감고 끝까지 간 다음에 보자. Let's go. 근데 앞이 안 보이는데 눈을 감아버리면? 내가 봐줄게. 난 지금 안 보고 있거든. 지금 10m 전 5m 3 2 1 우와. 나 지금 살짝 현실감이 없어졌어. 나 아까 바닥 보고 이렇게 고개 들었잖아.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돼. 그 울컥함이. 본 거를 표현해 보세요 하면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 와. 와. 진짜 앙코르와트 사원 같기도 하고 무슨 진시황 병마용 같기도 하고 진짜 자연이 만든 걸작이다. 기대하던 곳이야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건가 봐. 가자 여기. Let's go. 탐험가 정신인가요? 떨어질 것 같아. 가가지고. 여기다. 대자연에 완전 압도당한 기분이야 지금. 이게 월스트리트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 뉴욕의 아이언 빌딩? 그 좁은 골목에 다리미처럼 생긴 빌딩 있잖아. 그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뭔지 알지? 맞아. 진짜 인디애나 존스 같은 맞아. 이런 길 걷는 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진짜 브라이스 포인트 오시면 꼭 이 트레일은 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막 힘든 곳은 아니거든. 이런 날씨가 더 위험한 것 같기는 해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밖에 있는 거야. 엄청 타고 있고 엄청 지금 탈수 진행 중일 텐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걷는 거야. 힘들 땐 그때 우리 맨발로 걸었던 아 정수리까지 거기서 얼어 나. 파이브 레이크 맞아. 트레일 코스를 상상하라고. 맞아. 선셋 트레일은 강추입니다. 힘들면 얘기해. 업어줄게. 확실합니까? 아까 월스트리트 올라가는 길 업어주세요. 여기는 진짜 죽기 전에 와야 되는 곳이야. 또 오자. 또 오자. 셋이 오자. 아 오빠 시작했다. 뭐가? 나 업어줘야지. 아, 지금이야. 신발 바꿔 신을까? 지금 봐봐. 혜지 아 운동 오빠 이거 발 좀 봐. 오빠가 안 업어줘서 걸어 올라갑니다. 업어준다 그래놓고서 거짓말 쳤어요. 영차는 무슨? 인스피레이션 포인트라는 곳인데 브라이스 캐년에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곳이에요. 바람이 파놓은 저 구멍 좀 보세요. 아니 여기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엄마랑 아빠랑 아버님이랑
돌아가면서 가족들이랑 영상통화 해가지고 여기 좀 다 보여드렸어요. 저희 오빠 조카 있는데 승우도 어린이집 가서 바빠요. 지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못했고 너무 다행인 게 이게 터지는 거예요. 나 솔직히 안 터질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근데 한 명 해보고 다 돼가지고 되는 사람 다 전화 돌렸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여드리고 이제 좀 숙소 가가지고 쉬다가 씻고 저 드디어 먼지를 좀 털어내고 싶어요. 이거 좀 씻고 쉬다가 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깜깜해졌을 때 얼마나 별이 잘 보이겠어요. 여기 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별 다시 보러 나오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지금 브라이스 캐년 숙소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자이언 캐년으로 이동 중입니다. 어제 브라이스 캐년 정말 감동의 도가니탕이었어요. 여기에 꼭 한번 와보시는 거를 전 정말로 추천드릴게요. 보통 이제 버킷리스트 하면은 막 우유니 막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여기도 정말 그 정도에 부합할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 좋았어요. 이런 데서 감동받고 하면 기념품 샵에 가가지고 꼭 뭔가 한 개는 꼭 사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본 게 너무 아름다운데 그거에 부합한 기념품이 없는 거죠. 거기서 이제 몇 번 왔다 갔다를 하다가 결국에는 빈손으로 그냥 나왔습니다. 그냥 저희가 어제 찍었던 사진들이 기념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사실 그거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체력을 탕진해버렸어요. 진짜. 장관이 도저히 저희를 차로 다시 들어가게끔 해주질 않았어요. 해 떨어지는 거 보고 나서 숙소에서 잠깐 쉬고 별 보러 나오려고 했는데 그냥 기절해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제 앞으로도 캐년의 일정들이 좀 남아있고 별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좋은 선택이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동을 4시간 했어요. 쉬지 않고 4시간을 그냥 풀로 달렸거든요. 오늘도 5시간 이동이에요. 지금 자이언 캐년까지 여기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고 또 자이언 캐년에서 그랜드 캐년이 3시간이에요. 이동만 5시간. 와. 도착해서 빠르게 구경하고 또 바로 그랜드 캐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덥지 않았어? 땀 났어. 땀. 폭풍과도 같은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자이언 캐년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스 캐년처럼 아예 1박이 있는 코스도 아니기도 했고 빠르게 찍고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거를 알아보지 않고 왔어요. 근데 역시 안 알아보면 이렇게 전쟁통에서 살아남질 못해요. 미국 국립공원들은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 검문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너 패스 있냐 없냐 이거를 검사하고 지나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검사를 하면서 항상 이 지도를 하나씩 줍니다. 나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몰랐어요. 이렇군. 이렇게 딱 보면은 차로 쭉 보고 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씩 제대로 읽어봤죠. 뷰를 볼 수 있는 어느 한 스팟부터는 자차로 이동이 안 되고 무조건 셔틀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 뜻은 그 주차 전쟁을 해야 되는 소리잖아요. 주차 공간이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저는 내리고 오빠는 계속 찾아봐라 하고 이제 돌고 있었는데 비스타 센터에서는 와이파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이파이로 블로그를 찾아봤어요. 자이언 캐년 같은 경우에는 길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투어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띡띡띡띡 찍고 많이들 넘어가시더라고요. 그거를 보는 순간 어차피 주차도 안 되고 모든 게 갑자기 포기가 되면서 오빠한테 전화를 해서 나가고 아까 그 터널 들어오는 길에도 사람들이 멈춰서 구경을 잠시 한 10분 정도 할 수 있는 곳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서 거기만 보고 그냥 탈출을 하자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오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오빠가 주차를 했다는 거예요. 주차의 신이에요 진짜. 이거 인정해야 돼. 그래서 심지어 그늘에 주차를 이제 했잖아요. 그럼 가야지. 셔틀버스를 이제 타러 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비스타 센터 쪽에 이 위로 쭉 올라가는 셔틀버스가 여기에 있어요. 셔틀버스를 여기서 타고 지금 저희는 그냥 아예 그냥 끝까지 쭉 그냥 구경만 하면서 올라와서 그리고 다시 이제 내려가는 버스 갈아타고 이제 다시 내려가 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 보니까 중간중간에 내려서 트레일 하고 싶은 분들 내려가지고 트레일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건 못하니까 오늘 이곳은 트레일을 하려면은 무슨 퍼밋이 있어야 되나 봐요. 당일날 발급은 안 돼서 하루 전날 무조건 발급을 받아서 와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버스 안에서 얘기를 해줘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 오면서 또 들은 설명 중에 좀 또 달랐던 게 올라오면서 점점 물가가 더 많아진대요. 그래서 나무의 종류들이 바뀌어요. 물을 더 찾는 나무들이 더 위에 있고 밑에는 그렇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들이 밑에 더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을 버스에서 해주길래 들으면서 왔습니다. 대신 버스가 왔거든요. 저희 지금도 타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위핑 락이라는 데인데 큰 돌이 있고 작은 폭포가 이렇게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좀 보고 싶은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 그치?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장관이 너무 아름다운데 안 보여요. 그게 잘 처음에. 그리고 이 더위가 좀 식혀질 때 한 번씩 보이고 약간 이렇거든요. 내립시다. 갑시다. 나 진짜 이 자이언은 기억에 어떻게 남을 것 같냐면 땀 엉덩이에 땀이 여기서는 회색바지 입으면 안 됩니다. 진짜로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진짜. 저희는 지금 이제 셔틀버스에서 내렸고 아니 나 모자 왜 이렇게 쓰니? 그리고 빨리 출발합시다. 너무 뜨거워. 자이언 캐년에 대한 후기는 브라이스랑은 약간 다른 느낌이 있는 게 브라이스 캐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저희가 차를 타고 딱 가면은 차들이 캐년들 제일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걸어서 그 밑으로 트레일 코스로 이렇게 쭉 내려가야 이렇게 협곡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 애초에 드라이브 코스 자체가 협곡 그 사이 길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브라이스 캐년에서 트레일 코스로 내려온 거를 차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셔틀까지 타지 않아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매표소 같은 곳에서 거기에서부터 터널 쭉 다 지나서 비지터 센터까지 가는 도로가 이미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투어 하시는 분들이 브라이스 찍고 자이언 찍고 뭐 그랜드 캐년 찍고 하시는 분들이 왜 동선을 그렇게 짜는지 알 것 같아요. 하이킹이 캐년 투어의 목적이 아니신 분들은 굳이 막 그렇게까지 더위를 막 무릅쓰고 이렇게 셔틀버스를 타고 깊숙이 들어가실 필요가 있을까? 지금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 쐬면서 장관 보면서 여행하는 것도 좋은 여행의 한 방법이니까. 셔틀버스가 되게 더워서 뷰가 너무 아름다운데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거 봐봐, 너무 아름답잖아. 여기서도 이미 진짜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를 볼 수가 있어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둘 다, 아니라면은 이 드라이브 코스만 하셔도 충분하시다 라고 전해드리고 저희는 이제 진짜 대망의 그랜드 캐년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이언 캐년. 와, 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길로 한 거의 1시간 이상 온 것 같아요. 그랜드 캐년으로 입성했습니다. 놀스림 비지터 센터에 잠시 들렸어요. 저희가 원래 묵을 숙소가 여긴데 바로 앞에 뷰가 이래요. 조심하세요. 저희 이제 놀스림 캠프그라운드 도착해가지고 저희 사이트만 딱 확인한 다음에 이쪽 근처에 뷰포인트가 있어요. 딱 그 뒤에 발코니 쪽으로 나오면은 이 장관이 그냥 바로 앞에 펼쳐지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해가 지금 완전 반 가렸어요. 이제 곧 넘어갑니다. 어떠한 해의 12월 31일 같은 느낌이야 지금. 그러네. 여기가 어디냐면요, 카이밥 롯지입니다. 방금 체크아웃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어제 캠핑을 하려고 했는데 자이언 캐년 갔다 오고 막 땀을 막 뻘뻘 흘렸잖아요. 너무 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 그 캠핑장이 단수가 돼가지고 갑자기 저희가 여기서 자는 게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자려면 어떻게든 자겠지만 오늘의 일정이 좀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원래 일정은 캠핑을 하고 오늘 여기서 자는 날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저희가 어떡하지? 막 이러고 밤 한 8시 반쯤에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오빠가
그러면은 내일 가려고 하는 그 카이밥 롯지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캠핑을 버리고 그거를 앞으로 땡기는 거 어떻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너무나도 다행히 뭐 자리 있다고 오라고 막 그렇게 해줘가지고 바로 냉큼 달려왔죠. 저희가 한 8시 반쯤에 전화했나? 그랬는데 9시부터 직원이 없다고 웬만하면 빨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딱 30분 거리에 저희가 있었거든요. 30분 거리가 한국이었으면은 서울에서 30분 정도 거리 하면은 파주? 뭐 수원 막 이쯤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서울에서 우리가 놀다가 야 우리 파주 가서 자자 막 이런 말 진짜 안 할 텐데 여기는 30분이 진짜 10분 같은 느낌? 그래서 된다고 그러니까 가자 바로 가자 막 30분이나 걸리는데 근데 여기 진짜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이래요.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정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제 인생 역대급 별을 본 것 같아요. 오빠는? 나도. 오빠도? 아 진짜? 별을 보러 가자 작정을 하고 가서 별을 아. 많이 본 적은 많지만 그치 이것처럼 숙소 앞에서 문 열면 별이 막 쏟아지는 느낌은 거의 맞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달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최고였다. 그랜드 캐년 이제 구경을 해야 돼가지고 뷰 포인트들이 가는 길에 이렇게 계속 있는 곳이 있어요. 마지막 포인트가 케이프 로얄이에요. 그래서 가는 길에 쭉쭉쭉쭉 보면서 케이프 로얄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원래 어제 저희 자기로 했었던 캠핑장 잠깐 구경하러 또 왔고 여기가 사실 되게 좋아요. 그늘도 나무도 엄청 크고 굳이 타프 안 쳐도 충분히 좋을 것 같은 그런 곳을 이렇게 마련해주고 있고 여기 사이트 간격이 되게 넓어요. 역시 스케일. 어제 저희 여기 왔었을 때도 이 차 있었는데 여기서 씻고 싶다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안에 얼마나 막 궁궐처럼 돼 있을 거야. 궁궐이잖아. 저희는 여기서 자려고 그랬거든요. 두둥. 여기 파이어핏이 캐나다 파이어핏보다 훨씬 좋다. 그러네. 돼지 한 마리를 그냥 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어. 스케일의 파이어핏. 딱 좋았는데 딱 한 가지 왜 단수가 된 거야. 그래서 저희가 옮긴 거였어요. 사실 너무너무 아쉬워요. 또 이런 기회가 있겠죠? 캠프사이트 구경만 하고 갑니다. 아 참 저희가 노쇼는 아닙니다. 오늘의 드라이버를 소개합니다. 구기사님. 구기사? 오빠가 드디어 저에게 목숨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